사실 이 전준철 변호사를 지금 제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후보자 추천을 한 것인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시절에 검찰권 남용 가장 큰 피해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김성태를 변호해가지고 진술 조작과 이 조작 수사에 의혹이 있는 변호인을 갖다가 임명을 하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특검을 2명 중에 1명을 고르도록 만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실상 단수 추천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이거 집권 여당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를 봤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도 피해 본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저 사과에는 대통령께만 사과를 드리고 국민이 빠져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성윤 의원은 이걸 가지고 사적인 친분을 가지고 지금 추천을 한 건데 네. 본인이 전준철 변호사의 그 후 행적은 잘 몰랐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모르시면은 추천을 하면 안 되죠.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음. 그리고 알고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알고 추천했는데 그게 어떻게 음모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한 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이 회인령과 배임 사건만 부분만 한 거고 뒷부분은 몰랐어라고 하는데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선임계 들어간 게 나와가지고 2023년 1월부터 그 조작 수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에 변호한 거 지금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음모론이라는 말을 아무데다가 갖다 쓰는 것인지 저는 임명을 추천 후보로 올린 것도 잘못됐고 절차 다 생략하고 패싱하고 사적 친분으로 한 것도 문제고 사후적인 대처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네.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생각이 이거 듭니다. 2차 특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중요한 사람을 전적이 뭐였는지 뭘 변호했는지 어떤 사건들을 수임했는지 이거를 안 보고 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아닙니까? 이게 조국 합당부터 시작해갖고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권력 갈등이 결국은 이걸로 터져 나온 양상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준철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쌍방울 김성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어떤 자기하고 대극점에 서 있던 사람을 변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특검으로 올린다? 모욕적이었을 것 이것도 같아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몰랐다, 알았다. 몰랐으면 진짜 무능의 극치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알았다 하면은 대놓고 지금 싸워보자 이런 얘기인데 예. 저는 그 중간쯤 어디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올린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되겠어? 아이 좀 떠들다 말겠지 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 양상은 지난번에도 홍전의 싸움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이재명 그때 후보와 경쟁하면서 나타났던 뭐 손가락 무슨 혁명군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제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 한 라인 그다음에 여기 이재명 그다음 김민석 그다음에 친명 최고위원들 이쪽은 실용주의지들이고 이쪽은 어떻게 좀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사람들 이 두 개의 그룹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가 이제 그 처음에는 저는 김건희 특검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너무 일을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특검은 진짜 수사를 잘하는 저는 검사 출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준철 변호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추천이 됐을 때 이분은 정말 수사 능력은 뛰어나다는 게 다 주지의 사실이었거든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걸 밖에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라든가 뭐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디서든지 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권창현 변호사를 임명을 하는 거를 보고 조금 뭔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나를 했었었고 또 하나는 실제 정청래 대표 측에 있는 그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호인단들로부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 너가 만약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기록을 쫙 다 읽어보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수사 기록을 쫙 다 읽어봤다면 전준철 변호사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이제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검찰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이제 놀아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때부터 완벽하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정말 가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실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인 변호사가 어떻게 여기에 특검으로 그것도 추천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너무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네네네.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여러 명의 복수의 변호인들이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도 그 뉴스공장 나갔을 때 이성윤 의원 나왔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죠. 못한다. 그거는. 네. 근데 그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약간 흥분 상태가 됐는데 예. 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아.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네. 대법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프로그램이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됐잖아요. 유죄 취지로. 예. 2심에서 무죄로 올라간 거를 3심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인데 유죄 취지로 나오면서 송달이며 뭐며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네, 어제 네, 기사에 네. 쭉 나왔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아 근데 우리 노인 변호사님이 들으시기에도 절대 이 사람은 안 되는 네. 사람이라고 들었다면 그 정보가 이성윤 의원이나 하여튼 뭐 여당 지도부 내에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거기도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성윤 의원을 어제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혀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추천을 하냐는 게 이제 이성윤 의원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고 네.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도 패싱당하고 원내도 패싱당하고 법사위도 안 하려고. 패싱당했다는 네. 거니까 결론은 정청래 대표는 패싱 안 당했을 거예요. 당 대표니까. 그걸 그러면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실 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를 비판하면은 내란 세력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한 분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사단이 일으킨 대형 특대형 사고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국민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네. 이번 특검이요. 김건희가 결국엔 검찰권 사유한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농단을 밝혀야 되는 법무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국에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까지 덮어준 것까지 다 밝혀내야 되는 특검이에요. 근데 김성태랑 편먹고 윤석열 검찰과 손잡고 김성태를 변호한 이 원팀인 변호사 전준철 씨를 어떻게 이 특검으로 앉혀놔가지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라는 겁니까? 이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느냐를 제가 추정을 해보면 아까 어. 김정혁 최고위원 미필적 고의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확신의 고의 속에서 전 이렇게 했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민주당이 추천하는 권한인데 행정부가 뭐라고 할 거야? 당의 권한인데 우리 맘대로 하는 거야. 대통령이 찍소리 할 수 있겠어? 라고 저는 대통령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태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태도로 임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네. 백보 양보해서 다 몰랐고 다 검증에 실패했다? 그럼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해서라도 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실 운전하고 완전히 차를 과속으로 이상하게 모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운전대를 맡깁니까? 그거는 아무리 해명이더라도 부끄러운 해명인 거예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은 굉장히 뭐랄까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 우리 당이 선택한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혁신당. 조국당에 네.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하실래요? 둘 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자,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한 사람을 해야지, 민주당에서 한 사람을 해야지 하려고 했더니 이거 쌍방울 변호사야? 네. 이렇게 돼 있고 조국당 지금 우리하고 뭐 갈등이 있는데 뭐 합당 문제로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조국당 이 추천한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네. 들고 하나는 이제 또 간단하게 네네.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게 사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의도적 공격이 아니고 인사사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글쎄 이거를 마치 지난번에 김경 그다음에 강선우 씨를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 본질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말돌리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면 정청래 대표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의도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야 대통령 이번에 한번 무릎 꿇혀서 내 밑으로 한번 만들어 이 정도가 아니면 이걸 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뭐 있죠? 맞아요. 사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성윤 의원도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러면 뭐 사이 안 친청이다 좋을 이런 수 얘기 하기는 있는데. 하는데 예. 사실 이성윤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도 된 분이고 그때도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 챙겨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이제 너무 나갔다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뭔가 좀 성과를 내고 하려 그러면 그때 고비고비마다 나타나가지고 네. 뭔가 이상하게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자꾸 대통령의 업적을 가리고 대통령 시간을 고의 뺏는 의심이 들기는 네,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건 당내 분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옹호도 해주고 선회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 예. 분석을 해보면 이성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땐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였으니까 본인이 공천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친명을 얘기하고 이런 행동을 안 했을 때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천 받고 한 2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성현 최고가 딱 보니까 다음 권력은 정청래야 라고 또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줄을 댄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네. 않고서야 네. 정청래 대표 비판하면 내란 세력이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의 대형 사고들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얻을 이익은 뭐냐? 네. 결국 행정부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권 여당 그렇게 제 말 해서 들어보세요. 얻는 이득이 뭐야? 네. 제 말 들어보세요. 다음 당권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무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말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처리하는 거 보면 진영적이고 이념적이고 선악적 이분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모든 정책들을. 그러면 그게 궤가 어디랑 맞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업무 처리 방식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과도 궤가 맞아서 합당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이고 국익이고 아주 통합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대표랑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얻을 이익을 제가 추정하자면 대통령은 말 못하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립을 시켜가지고 네. 당무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정청래 대표가 더 지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이익이 없고 이분은 완벽히 선한 사람이야. 이분은 오로지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이야라는 전제로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차기 권력을 놓고서 본인의 당권이나 이후의 정치적인 미래 권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대통령을 고립시킬 자기 이익이 있는 아니, 거죠. 이전의 이벤트들도 그렇게 아니 이해를 안 하고 그러고서 계신 이런 거고. 일이 아니, 왜 근데 그러면 다수가 반복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집권한 지 3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도 안 되고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 제일 이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능력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까지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무슨 야당 대표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왜 해야 야당 될 대표 이유가 같은 없는 짓을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부분은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사실 그걸 설명을 설명해 못 줍니까? 설명을 못 하는데 그렇게까지 네. 설명이 안 악의적이고 되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당 대표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악의적이라는 나쁘게 게 아니라 자기 알겠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뭐야? 여기 시끄럽네. 네, 신인규 변호사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에는 어떻게 설명할 그냥 거예요, 우연의 반복되는 반복은 아닐 거를. 것이고 그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다는 아마 해석이신 것 같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분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어제 나온 뉴스를 하나만 더 전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법률 특보로 이 서민석 그래요. 변호사를 바로 그렇잖아요. 임명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네. 이 서민석 변호사가 누구냐면 지금 일단 뭐 청주시장 출마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 과거에 이것도 쌍방울 대북특권 관련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해서 이제 진술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도 했다가 불리한 진술도 했다가 계속해서 바뀌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던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부인이 당시 정신 차려 말했을 때, 네네네네. 그 당시에 이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법률 특보. 당대표 법률 법률 특보로. 특보로 이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과연 우연이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일각에서 아니, 있습니다. 또 있어요. 민주연구원장은 이재영, 그리고 부원장은 이번에 인사 처리했습니다만 이진년. 예. 다 친낙계 인사들입니다. 심지어 반명운동 세게 했던 분들인데 왜 그러면 그분들은 당 대표랑 또 무관하게 이것도 사고로 다 자리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낙연계 사람들을 지지선언한 게 다 나옵니다. 과거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지 자꾸 네. 이렇게 흐린 눈을 해가지고 뻔히 보이는 거를 가지고서도 아 이분은 선한 의도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저는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제자리에서 신념을 지킬 뿐이다. 쓸모없는 짓을 벌이는군.